새벽의 서울은 짙은 안개 속에 잠겨 있었다. 빌딩 숲은 희미한 그림자처럼 서 있었고 도시의 소음마저 먹구름처럼 덮였다. 김민서는 낡은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며 한숨을 내쉬었다. 24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어깨에는 가장의 무게가 얹혀 있었다. 갑작스러운 부모님의 죽음은 거대한 빚과 함께 병약한 여동생의 간병이라는 무거운 짐을 그녀에게 남겼다. 민서는 새벽 우유 배달부터 시작하여 편의점 아르바이트, 식당 서빙까지 잠시도 쉴 틈 없이 일했다. 잠과의 싸움은 일상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만성적인 피로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두 눈만큼은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강한 의지로 빛나고 있었다. 오늘 아침은 유난히 안개가 심했다. 앞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짙은 안개 속에서 민서는 조심스럽게 오토바이를 몰았다. 동생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는 단 한순간도 지체할 수 없었다. 아침 7시, 강남의 고급 주택가로 우유를 배달해야 했다. 약속 시간을 맞추기 위해 속도를 내던 그때였다. 끽! 갑자기 짙은 안개 속에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튀어나왔다. 민서는 반사적으로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이미 늦었다. 오토바이 앞바퀴가 세단의 범퍼를 스치듯 부딪혔고 균형을 잃은 민서는 오토바이와 함께 옆으로 넘어졌다. 들고 있던 우유팩 몇 개가 바닥에 떨어져 터졌다. 아야. 민서는 팔꿈치를 부여잡고 일어섰다. 무릎에는 흙먼지와 함께 옅은 긁힌 상처가 생겼다. 검은색 세단의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다. 이진우. 그는 JK그룹의 젊은 CEO였다. 명문대 출신의 수려한 외모, 그리고 뛰어난 사업 수완으로 업계에서 주목받는 인물이었다. 지금 그는 최고급 이탈리아산 수제 정장 차림이었다. 중요한 맞선 자리에 가는 길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완벽주의자의 냉철함과 함께 불쾌함이 역력했다. 괜찮으십니까? 괜찮냐고 묻지 않았습니까? 진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우유 때문에 얼룩진 자신의 정장 소매를 훑어보았다. 값비싼 정장에 얼룩이 진 것도 모자라 약속 시간까지 지체될 판이었다. 그는 이런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 익숙하지 않았다. 민서는 고개를 들었다. 진우의 완벽하게 세팅된 외모와 냉철한 눈빛, 그리고 값비싼 정장은 민서의 낡은 배달 복장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민서는 진우의 싸늘한 시선에 위축되었지만 이내 억울함에 입술을 깨물었다. 안개 때문에 서로를 제대로 보지 못해 일어난 사고였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민서는 얼른 오토바이를 일으켜 세우고 바닥에 떨어진 우유팩들을 주워 담았다. 그녀의 손은 재빨랐지만 마음은 쓰라렸다. 자신에게는 작은 사고조차 사치였다. 변상해야 할 우유값, 그리고 혹시라도 오토바이가 고장나면 닥쳐올 재앙 같은 상황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진우는 민서의 행동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짜증과 함께 어떤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민서의 낡은 옷차림, 흙먼지가 묻은 얼굴, 그리고 애써 감추려 하지만 역력한 피로감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강인한 눈빛을 보았다. 그 눈빛은 어딘가 모르게 외로워 보였고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다. 마치 짙은 안개 속에서도 꿋꿋이 피어난 한 송이 들꽃 같았다. 이봐요, 아가씨. 이렇게 서두른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니. 진우는 민서에게 다가가려 했다. 하지만 민서는 이미 급하게 오토바이 시동을 걸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바빠서 혹시라도 수리비가 나온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민서는 허둥지둥 명함을 건네고는 거칠게 엑셀을 밟아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의 뒷모습은 위태로워 보였다. 진우는 손에 들린 낡고 구겨진 명함을 내려다보았다. 김민서 016XXXXXXX. 그는 어처구니 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다. 난생 처음 겪는 황당한 사고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의 파동이 일었다. 첫눈에 반한다는 것이 이런 것일까? 그는 민서의 뒷모습이 사라진 안개 속을 한참 동안이나 응시했다. 차갑고 이성적이던 그의 심장에 알 수 없는 뜨거운 불씨 하나가 던져진 순간이었다. 그는 자신의 맞선 상대인 유혜리, 재벌가 딸이라는 이름 대신 방금 스쳐 지나간 김민서라는 이름 3글자를 되뇌었다. 진우는 늦게서야 맞선 장소인 고급 레스토랑에 도착했다. 그의 맞선 상대인 유혜리는 이미 도착해 있었다. 유혜리는 한성그룹의 외동딸로 화려한 외모와 도도한 분위기를 자랑했다. 그녀는 진우가 늦게 도착한 것에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늦으셨네요. 이진우 씨, CEO라는 분이 시간 약속도 지키지 못하면 곤란하죠. 혜리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진우는 무미건조하게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장 소매에 묻은 우유 얼룩을 신경 쓰듯 바라보았다. 혜리는 그 얼룩을 보고 인상을 찌푸렸다. 뭐죠? 그 얼룩은 지저분하게. 설마 데이트 전에 다른 곳이라도 들르신 건 아니겠죠? 혜리의 비꼬는 말에 진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다. 민서의 눈빛, 그녀의 강인함, 그리고 안개 속에서 사라지던 그녀의 위태로운 뒷모습이 자꾸만 떠올랐다. 맞선은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다. 혜리는 자신의 집안 자랑과 해외 유학 경험을 늘어놓았지만 진우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김민서라는 이름 3글자로 가득했다. 그는 자신에게 처음으로 충격과 끌림이라는 낯선 감정을 안겨준 그 소녀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다. 맞선이 끝난 후 진우는 채 올라탔다. 그는 운전기사에게 자신이 방금 사고를 겪었던 골목으로 다시 가자고 지시했다. 하지만 안개는 이미 걷혀 있었고 그곳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진우는 허탈하게 웃었다. 마치 꿈이라도 꾼 것 같았다. 하지만 손에 들린 낡은 명함은 꿈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진우는 명함을 꽉 움켜쥐었다. 그의 눈빛은 어느새 차가운 이성 대신 뜨거운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해 김민서라는 이름의 모든 정보를 찾아오라고 지시했다. 어떤 방법으로든 상관없으니 오늘 안에 모든 것을 알아내. 진우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한 이끌림에 사로잡혔다. 그는 몰랐다. 이 우연한 만남이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민서의 삶, 그리고 그들 주변의 수많은 운명들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거대한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안개 속에서 시작된 인연은 거대한 비밀과 위험을 품고 있었다. 진우의 비서는 놀랍도록 빠른 시간 안에 김민서에 대한 모든 정보를 파악해 진우에게 보고했다. 부모님을 갑작스럽게 잃고 거액의 빚을 떠안은 상황, 병약한 여동생의 간병, 그리고 학업을 포기한 채 수많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꾸려나가는 그녀의 고단한 삶까지. 진우는 보고서를 읽어 내려갈수록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다. 그는 완벽하고 풍요로운 삶만을 살아왔기에 민서의 고통은 그에게 낯설고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강인함과 꺾이지 않는 의지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녀는 불쌍한 소녀가 아니었다.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꿋꿋이 버텨내는 용감한 전사였다. 진우는 민서를 다시 만나고 싶었다. 단순히 호기심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에서 느껴졌던 알 수 없는 끌림. 그리고 그녀의 고난을 덜어주고 싶은 충동이 그의 마음속에서 강렬하게 일어났다. 그는 민서의 삶에 어떤 방식으로든 도움이 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진심으로 다가갈 방법을 찾아야 했다. 한편 민서는 여전히 쉴 틈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우유 배달을 마치고 돌아온 그녀는 곧바로 편의점 유니폼으로 갈아입었다. 그녀의 여동생 미나는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다. 미나의 병원비는 늘 민서의 숨통을 조였다. 미나는 언니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늘 미안해했지만 민서는 미나의 작은 손을 잡으며 괜찮다고 다독였다. 언니, 오늘따라 얼굴이 더 피곤해 보여. 혹시 어제 무슨 일 있었어? 미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평소처럼 바빴을 뿐이야. 얼른 나와서 언니랑 같이 예쁜 옷 입고 백화점 구경 가야지. 민서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었지만 미나의 병원비 고지서를 볼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짓눌렸다. 혜성처럼 등장한 JK그룹의 젊은 CEO 이진우에 대한 소문은 업계에 빠르게 퍼졌다. 그의 맞선 상대였던 유혜리는 진우의 차가운 태도와 무관심에 분노했다. 그녀는 진우가 자신에게 감히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없다고 생각했다. 혜리는 진우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고 진우가 김민서라는 이름의 여인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혜리의 얼굴은 질투와 분노로 일그러졌다. 겨우 저런 천박한 여자에게 이진우가 흔들린다고 말도 안 돼. 혜리는 자신의 오만함을 감추지 않았다. 그녀는 JK그룹과 한성그룹의 경영권 다툼에서 진우를 이기기 위해 그리고 진우의 관심을 자신에게 돌리기 위해 민서를 이용할 계획을 세웠다. 그 무렵 진우의 오랜 친구이자 경쟁사인 SJM그룹의 부사장인 박서준은 진우의 변화를 눈치챘다. 서준은 겉으로는 진우를 친구처럼 대했지만 속으로는 늘 진우를 뛰어넘고 싶어 하는 야심가였다. 그는 진우가 김민서라는 여인에게 빠졌다는 소문을 듣고 흥미를 느꼈다. 서준은 민서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진우를 견제하고 자신의 입지를 다질 기회라고 판단했다. 서준은 자신의 정보력을 이용해 민서에게 은밀히 접근했다. 그는 민서가 아르바이트하는 편의점으로 찾아와 민서에게 명함을 건넸다. 김민서 씨 맞으시죠? 제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고 있는데 시급도 좋고 근무 시간도 유동적이라 김민서 씨에게 딱 맞을 것 같아서요. 민서는 의아했지만 조건이 너무 좋았기에 솔깃했다. 하지만 그녀는 서준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불편함을 느꼈다. 그의 친절함 속에는 무언가 숨겨진 의도가 있는 듯했다. 민서는 잠시 망설이다 명함을 받았다. 그녀에게는 미나의 병원비가 절실했기에 어떤 기회도 놓칠 수 없었다. 진우는 민서가 서준과 접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의 얼굴에 긴장감이 서렸다. 서준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민서에게 접근했는지 진우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민서가 위험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진우는 민서의 자존심을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 그녀를 돕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은밀히 지시를 내렸다. 며칠 후 미나의 병원에서 민서에게 전화가 왔다. 미나의 심장병이 갑자기 악화되어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식이었다. 수술비는 민서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거액이었다. 민서는 절망에 빠졌다. 그녀는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바로 그때 민서에게 익명의 전화가 걸려왔다. 김민서 씨 맞으시죠? 당신의 동생 김민아 씨의 수술비 전액이 익명의 후원자로부터 기부되었습니다. 저희는 작은 자선단체입니다만 익명의 후원자의 뜻에 따라 김민서 씨에게
이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민서는 믿을 수 없었다. 하늘에서 동아줄이라도 내려온 것 같았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를 표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누가 후원해 주셨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후원자분께서 익명을 원하셔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김민서 씨와 동생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상대방은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었다. 민서는 기쁨과 안도감에 눈물을 쏟았다. 그녀는 은밀하게 도움을 준 익명의 후원자에게 깊은 감사함을 느꼈다. 그녀는 몰랐다. 그 익명의 후원자가 바로 이진우라는 것을. 진우는 민서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그녀를 도왔다. 그는 그녀가 힘든 현실 속에서도 꿋꿋하게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랐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예리하게 지켜보고 있는 인물이 있었다. 유혜리였다. 그녀는 진우가 민서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고 익명의 후원자 뒤에 진우가 있음을 직감했다. 혜리는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녀는 진우의 시선을 자신에게 돌리기 위해 그리고 민서를 완전히 짓밟기 위해 더욱 악랄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다. 그녀는 김민서의 과거와 그녀의 부모님이 연루되었던 의문의 사건에 대한 정보를 몰래 캐기 시작했다. 희미하게 떠오르는 과거의 그림자가 민서와 진우의 운명을 더욱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미나의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민서는 병실에 누워 잠든 동생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익명의 후원자에게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전했지만 그가 누구인지, 왜 자신을 돕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였다. 민서는 자신에게 찾아온 작은 행운이 믿기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와 동생의 재활비용 때문에 또 다른 기회를 찾아야 했다. 그때 박서준이 민서에게 다시 연락해왔다. 김민서 씨, 제 제안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김민서 씨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비서직으로 일해보는 건 어떻습니까? 다른 아르바이트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민서는 서준의 제안에 고민했다. 비서직은 안정적이었고 동생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충분한 급여였다. 하지만 여전히 서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야심이 그녀를 망설이게 했다. 그녀는 서준에게 시간을 달라고 말했다. 한편 진우는 민서가 서준의 제안에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민서가 서준의 의도에 휘말리는 것을 원치 않았다. 진우는 자신의 비서에게 지시하여 민서에게 JK그룹의 신입사원 채용 공고를 보냈다. 공고는 민서가 부담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학력이나 경력보다는 실무 능력과 잠재력을 중요하게 보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민서는 JK그룹이라는 대기업의 채용 공고를 보고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기회에 대한 희망을 품었다. 민서는 결국 서준의 제안을 거절하고 JK그룹에 지원서를 제출했다. 서류 전형에 합격한 그녀는 면접을 보게 되었다. 면접관 중 한 명은 바로 이진우였다. 민서는 진우를 보자마자 그가 새벽 안개 속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CEO임을 알아챘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진우는 민서의 지원서를 훑어보았다. 그의 표정은 냉철했지만 민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다. 김민서 씨, 왜 저희 회사에 지원하셨습니까? 당신의 이력은 저희 회사의 일반적인 채용 기준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만. 진우는 민서의 반응을 살피며 말했다. 민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솔직하게 말했다. 저에게는 제 동생을 돌보고 빚을 갚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이 회사에서 저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강인하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진우는 민서의 대답에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다. 그는 민서를 채용하기로 결정했다. 민서는 합격 소식에 기뻐했지만 진우가 왜 자신을 채용한 것인지 의아했다. 그녀는 그가 과거의 인연을 기억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능력을 진정으로 알아본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민서가 JK그룹에 입사하자 유혜리의 견제는 더욱 심해졌다. 혜리는 진우의 사무실에 불쑥 찾아와 민서의 채용을 맹비난했다. 이진우 씨,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천박한 여자를 회사에 들인 거죠? 우리 JK그룹의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겁니까? 유혜리 씨,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제 고유 권한입니다. 그리고 김민서 씨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진 인재입니다. 명예 실추라니. 유혜리 씨의 발언이야말로 우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입니다. 진우는 단호하게 혜리를 제지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경고가 담겨 있었다. 혜리는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녀는 민서를 괴롭히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민서에게 감당할 수 없는 업무를 맡기거나 중요한 서류를 고의적으로 숨겨 민서가 실수를 저지르게 만들었다. 민서는 혜리의 괴롭힘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다. 그녀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혜리의 방해는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민서가 JK그룹에서 일하는 동안 그녀는 우연히 몇 가지 의문스러운 사실들을 발견했다. 회사 내부 자료에서 그녀의 부모님이 연루되었던 과거의 대규모 경제 사기 사건에 대한 언급을 본 것이다. 그 사건은 그녀의 부모님에게 누명을 씌우고 그들을 파멸로 이끈 장본인이 유혜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다. 민서는 충격에 휩싸였다. 부모님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그녀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그녀는 이 정보를 최지원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그러던 어느 날 미나의 재활 치료비가 다시 한번 민서의 숨통을 조여왔다. 민서는 이번에도 익명의 후원자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고민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동생을 돕고 싶었다. 민서는 자신이 받은 익명의 후원금이 사실은 진우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바로 그때 서준이 다시 민서에게 접근했다. 김민서 씨,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제가 김민서 씨를 도울 수 있습니다. 이진우의 비리를 폭로하고 JK그룹을 흔들면 김민서 씨 부모님의 억울함도 풀 수 있을 겁니다. 유혜리 쪽과 제가 손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죠. 당신의 부모님 사건의 진실을 알고 싶지 않습니까? 서준의 눈빛은 교활하게 빛났다. 그는 민서의 약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민서의 마음이 흔들렸다. 부모님의 억울함을 풀 수 있다는 서준의 달콤한 제안은 그녀에게 너무나도 매력적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서준의 제안에서 어딘가 모르게 위험한 거래의 냄새를 맡았다. 그녀는 진우가 자신에게 베푼 알 수 없는 친절함을 떠올렸다. 그가 익명의 후원자인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의심도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민서는 갈등했다. 복수와 진실을 향한 열망, 그리고 진우에게 느끼는 알 수 없는 믿음 사이에서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진우의 사무실 앞을 서성였다.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도움을 청해야 할까? 아니면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할까? 그녀의 손은 주먹을 꽉 쥐었다. 안개 속에서 시작된 인연은 이제 진실의 심연으로 민서를 이끌고 있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거대한 음모의 중심에 서 있었다. 김민서는 박서준의 제안에 깊은 고민에 빠졌다. 부모님의 억울한 죽음과 빚더미, 그 모든 고통의 배후에
유혜리의 아버지가 있다는 서준의 말은 그녀의 심장을 꿰뚫었다. 복수심과 진실을 향한 갈망이 그녀를 집어삼킬 듯했다. 하지만 동시에 진우에게서 느꼈던 알 수 없는 신뢰와 따뜻함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민서는 서준의 제안이 매력적인 만큼 그 뒤에 숨겨진 위험한 그림자를 감지했다. 그날 밤 민서는 할머니의 낡은 다락방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찾아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부모님과 어린 자신이 활짝 웃고 있었다. 행복했던 그때의 기억은 희미했지만 부모님의 밝은 미소는 민서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사진첩 맨 뒤에는 낡은 신문 스크랩이 끼워져 있었다. 한성그룹 유승철 회장, 재벌가 사기 사건 연루 의혹, 협력사 파산. 스크랩 속에는 유혜리의 아버지 유승철 회장의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리고 그 협력사는 다름 아닌 민서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였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서준의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그녀를 덮쳤다. 한편 진우는 민서가 서준의 제안에 흔들리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민서의 뒤를 은밀히 쫓아다니던 자신의 경호팀으로부터 민서가 서준을 만났다는 보고를 받았다. 진우는 서준이 민서의 부모님 사건을 이용해 그녀를 유혹하려 한다는 것을 간파했다. 진우는 민서가 위험에 빠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유승철 회장의 과거 행적과 민서 부모님의 사건에 대한 모든 정보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진우는 민서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민서의 회사 생활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민서의 주변을 맴돌았다. 점심시간에 그녀에게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를 제안하거나 퇴근길에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 주기도 했다. 민서는 진우의 친절에 당황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서 진한 걱정과 호의를 느꼈다. 김민서 씨, 혹시 어려운 일이라도 있습니까? 요즘 표정이 어두워 보여서. 진우는 민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민서는 망설였다.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할까? 하지만 그녀는 진우에게서 익명의 후원자와 같은 따뜻한 기운을 느꼈다. 어쩌면 그가 자신을 돕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했을지도 모른다. 민서는 결국 서준의 제안과 부모님의 과거 사건에 대한 의혹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진우는 민서의 이야기를 듣고 표정이 굳어졌다.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였다. 그는 민서의 손을 잡았다. 김민서 씨,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제가 돕겠습니다. 당신의 부모님 사건, 제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진우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의 손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가 민서의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켰다. 민서는 진우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녀는 진우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서 그녀는 새벽 안개 속에서 처음 만났던 순간의 강력한 이끌림을 다시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호감이나 동정이 아니었다. 서로의 영혼이 공명하는 듯한 깊은 연결감이었다. 그때 유혜리가 진우의 사무실에 불쑥 들어섰다. 그녀는 민서가 진우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보고 분노에 눈이 뒤집혔다. 이진우 씨, 이게 대체 무슨 짓입니까? 당신이 감히 저런 천박한 여자와 어울린다는 소문이 파다해요. 내가 당신의 정혼자라는 걸 잊었습니까? 혜리의 날카로운 비난에 민서는 진우의 손을 놓고 물러섰다. 혜리는 민서에게 다가가 그녀의 뺨을 때리려 했지만 진우가 재빨리 혜리의 팔을 잡았다. 유혜리 씨, 더 이상 무례한 행동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김민서 씨는 제 직원입니다. 그리고 제 사람입니다. 당신이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의 눈빛에는 해리를 향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해리는 진우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의 눈빛은 단 한 번도 자신에게 이토록 강렬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진우가 민서에게 진심으로 빠졌다는 것을 직감했다. 해리는 분노에 치를 떨며 사무실을 박차고 나갔다. 해리는 곧바로 박서준에게 연락했다. 박서준 씨, 이진우가 김민서에게 완전히 넘어갔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우리 계획을 서둘러야겠어요. 그 여자를 철저히 짓밟아야 해요. 서준은 해리의 분노를 이용할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는 해리에게 민서의 부모님 사건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흘렸다. 유혜리 씨, 유승철 회장님께서 김민서의 아버지 회사를 집어삼킬 때 단순한 사업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적인 자금 세탁과 부도 유도였습니다. 그 모든 증거는 유승철 회장님의 개인 금고에 보관되어 있을 겁니다. 서준은 일부러 해리에게 위험한 정보를 흘려 그녀가 스스로 무덤을 파게 만들려고 했다. 민서는 진우의 도움으로 부모님 사건에 대한 정보를 더 깊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의 부모님이 운영하던 회사가 한성그룹의 계열사로 인수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거래가 있었고, 그로 인해 부모님의 회사는 고의적으로 부도 처리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유승철 회장이 있었다. 유승철 회장은 당시 JK그룹과 경쟁하던 한성그룹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잔혹한 방법을 서슴지 않았던 것이었다. 진우는 민서의 아픔에 깊이 공감했다. 그는 자신의 그룹이 한성그룹과 경쟁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유승철 회장의 비도덕적인 행위에는 동조할 수 없었다. 그는 민서를 돕는 것이 단순한 사랑을 넘어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민서는 부모님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음을 알게 되자 복수심에 불타올랐다. 그녀의 눈빛은 슬픔과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녀는 더 이상 불쌍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의 명예를 되찾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진우는 그런 민서의 옆을 묵묵히 지켰다. 그는 민서의 복수를 돕는 동시에 그녀가 증오에 잠식되지 않도록 그녀의 마음을 보듬어주려 애썼다. 짙은 안개 속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은 이제 거대한 폭풍의 눈으로 향하고 있었다. 김민서의 부모님 사건의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자 진우와 민서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다. 진우는 더 이상 민서를 뒤에서 돕는 것을 넘어 그녀의 곁에서 함께 싸우는 동반자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자원을 동원하여 민서의 부모님이 당했던 사기 사건의 증거들을 낱낱이 파헤쳤다. 그의 냉철한 이성과 민서의 뜨거운 열정이 만나 시너지를 일으켰다. 하지만 유혜리와 박서준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해리는 진우가 민서에게 빠진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진우를 되찾고 민서를 완전히 파멸시키기 위해 더욱 교활한 계략을 꾸몄다. 해리는 언론을 이용하기로 했다. 그녀는 기자들에게 민서가 진우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으며 사실은 그의 재산을 노리는 꽃뱀이라는 악의적인 소문을 흘렸다. 어느 날 JK그룹의 신제품 론칭 행사가 열렸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는 무대 위에는 진우가 서 있었고 민서는 그의 옆에서 행사를 보조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해리가 갑자기 무대 위로 뛰어들어왔다. 그녀는 마이크를 빼앗아 들고 민서를 향해 날카롭게 비난했다. 여러분, 저 여자를 보십시오. 부모님 팔아서 이진우 씨에게 빌붙으려는 천박한 여자입니다. 제 결혼을 방해하고 이진우 씨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하고 있어요. 해리의 목소리는 광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민서를 향한 질투와 분노로 이글거렸다.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거렸다.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가 터지고 참석자들은 웅성거렸다.
민서는 예상치 못한 해리의 행동에 충격을 받았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았다. 그녀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해리를 마주 보았다. 유혜리 씨, 저는 당신의 상상 속 인물이 아닙니다. 저는 제 부모님의 억울함을 밝히고 제 동생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그 누구의 돈이나 명예도 탐하지 않습니다. 민서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에는 강한 울림이 있었다. 바로 그때 진우가 민서의 앞으로 나서서 그녀를 감쌌다. 그의 눈빛은 해리를 향한 분노로 이글거렸다. 유혜리 씨, 더 이상 김민서 씨를 모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김민서 씨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녀에 대한 어떤 모욕도 제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우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장내는 더욱 충격에 휩싸였다. 기자들은 일제히 셔터를 눌렀고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해리는 진우의 고백에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진 것을 깨달았다. 분노와 수치심에 휩싸인 해리는 무대를 박차고 도망쳤다. 한편 박서준은 해리가 민서의 부모님 사건을 언론에 흘린다는 사실을 진우와 민서가 알게 되자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해리를 이용해 민서를 압박하려 했지만 진우의 고백으로 인해 상황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자 초조해졌다. 서준은 자신의 계획을 강행하기로 했다. 그는 민서에게 마지막 통첩을 보냈다. 김민서 씨, 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신 동생의 병원 기록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가 세상에 알려질 겁니다. 당신 동생의 사생활이 만천에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겠죠. 서준의 협박에 민서는 두려움을 느꼈다. 동생의 안전만큼은 지키고 싶었다. 민서의 눈에는 다시금 그림자가 드리웠다. 하지만 그녀는 진우의 따뜻한 눈빛과 그가 자신을 위해 내비친 진심을 떠올렸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박서준 씨, 저는 당신의 협박에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제 동생의 사생활을 건드린다면 당신은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민서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는 서준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섰다. 민서는 진우에게 서준의 협박에 대해 이야기했다. 진우는 분노했지만 민서의 용기에 감동했다. 걱정 마십시오. 민서 씨, 제가 모든 것을 맡겠습니다. 서준의 협박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우는 서준의 비도덕적인 행위를 막기 위해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그는 서준이 JK그룹의 기밀 정보를 빼돌려 한성그룹에 넘기려 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이는 서준이 단순히 진우와의 경쟁 관계를 넘어 회사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사회는 서준의 행위에 경악했고 결국 그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서준은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분노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진우는 민서의 부모님 사건에 대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는 데 성공했다. 유승철 회장이 민서의 아버지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과 탈세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그리고 그 비자금의 일부가 박서준의 아버지, 즉 SJM그룹의 창업주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증거도 확보했다. 이는 박서준의 아버지가 과거 유승철 회장의 비자금 조성에 협조했으며 그 대가로 SJM그룹의 성장을 도모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진우는 이 모든 증거들을 민서에게 보여주었다. 민서는 충격과 함께 분노의 치를 떨었다. 부모님의 죽음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잔인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부모님의 억울함을 풀고 동생을 지키고 그리고 자신에게 진정한 사랑과 믿음을 준 진우를 위해 그녀는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어둠 속에서 방역을 준비하는 민서의 눈빛은 슬픔을 넘어선 강한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진우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손이 맞닿는 순간 거대한 폭풍의 전야에 선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고 단단하게 얽혔다. 이제 그들은 함께 어둠 속으로 뛰어들어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서와 진우는 모든 증거를 모아 최지원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지원은 방대한 자료들을 분석하며 법정에서 유승철 회장과 박서준의 죄를 입증할 전략을 세웠다. 은밀하게 움직이던 그들의 노력은 서서히 결실을 맺고 있었다. 민서의 부모님이 무고하게 당했던 경제사기 사건은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니라 한성그룹 유승철 회장의 탐욕과 박서준 부친의 비뚤어진 야망이 빚어낸 거대한 음모였음이 명백해졌다. 지원 변호사는 민서 부모님의 사건을 담당했던 은퇴한 노년의 변호사 한 분을 찾아갔다. 그의 이름은 강태식. 강태식 변호사는 당시 사건을 재조사하려다 알 수 없는 압력으로 인해 손을 뗄 수밖에 없었고 그 후 법조계를 떠났다. 그는 민서의 부모님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했던 사람이었다. 민서는 강태식 변호사에게 자신의 부모님이 겪었던 억울한 사연과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모두 털어놓았다. 강태식 변호사는 민서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사건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니. 나는 평생 그 일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살았네. 자네 부모님은 억울하게 당한 것이 분명했어. 하지만 당시에는 한성그룹의 힘이 너무 막강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알려주겠네. 강태식 변호사는 유승철 회장이 당시 사용했던 불법적인 자금 세탁 경로와 유령 회사의 존재, 그리고 박서준의 부친이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민서에게 넘겨주었다. 이는 강태식 변호사가 은퇴 전 몰래 복사해둔 서류들이었다. 이 서류들은 유승철 회장과 박서준 부친의 오랜 공모 관계를 증명하는 동시에 유승철 회장의 비자금 장부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었다. 유혜리는 진우의 공개적인 고백에 모멸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민서에게 복수하기 위해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언론에 폭로하려 했다. 하지만 박서준은 혜리의 행동이 자신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했다. 서준은 혜리를 찾아가 그녀를 회유하려 했다. 혜리야, 지금은 감정적으로 행동할 때가 아니야. 진우와 김민서는 이미 우리 뒤를 캐고 있어.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유승철 회장님의 비자금 장부를 확보해야 해. 그게 김민서의 부모님 사건의 핵심이야. 그 장부를 우리가 먼저 손에 넣으면 그들을 역으로 공격할 수 있어. 서준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뜩였다. 그는 혜리의 분노를 이용해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 했다. 혜리는 서준의 말에 솔깃했다. 그녀는 유승철 회장의 비자금 장부가 자신의 아버지 서재에 있는 비밀 금고에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혜리는 아버지의 서재에 몰래 들어가 금고를 열려고 했지만 보안 시스템에 발각되어 아버지에게 들킬 위기에 처했다. 바로 그때 진우가 혜리 아버지의 저택에 나타났다. 진우는 혜리가 위험한 행동을 할 것을 직감하고 그녀의 뒤를 쫓아왔던 것이다. 혜리의 아버지는 분노하며 진우와 혜리를 추궁했다. 너희들 여기서 뭘 하는 거냐? 유승철 회장님, 따님께서 무모한 짓을 하려 하더군요. 회장님의 비자금 장부가 곧 세상에 드러날 겁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진우는 유승철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혜리의 아버지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진우가 모든 것을 알고 있음을 직감했다. 진우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유승철 회장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고 민서의 부모님에게 저지른 죄를 속죄하라고 요구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증거를 언론에 공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 시각
박서준은 강태식 변호사를 찾아가 그의 입을 막으려 했다. 서준은 강태식 변호사에게 거액의 돈을 제시하며 입막음을 시도했다. 변호사님, 이 돈이면 남은 여생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쓸데없는 일에 엮여서 고생하지 마십시오. 강태식 변호사는 서준의 돈을 뿌리쳤다. 나는 돈 때문에 진실을 외면하는 파렴치한 변호사가 아니네. 자네 같은 젊은이들이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나는 반드시 정의를 위해 싸울 걸세. 서준은 분노하여 강태식 변호사를 위협했다.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려던 찰나, 지원이 경찰을 대동하고 나타났다. 진우가 서준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지원에게 연락을 취했던 것이다. 서준은 결국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는 강태식 변호사를 폭행하려 한 혐의와 함께 과거 민서 부모님의 사건과 관련된 증거인멸 시도 혐의를 받게 되었다. 민서는 이 모든 과정에서 진우의 옆을 든든히 지켰다. 그녀는 진우의 계획과 용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진우는 그녀에게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세상의 불의에 맞설 수 있는 강한 기둥이 되어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위협 속에서 더욱 깊어졌다. 유승철 회장은 진우의 압박과 박서준의 체포 소식에 결국 무릎을 꿇었다. 그는 모든 죄를 인정하고 검찰에 자수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자신의 비자금 장부와 민서 부모님 사건의 진실이 담긴 모든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다. 장부 속에는 유승철 회장과 박서준의 부친이 공모하여 민서의 아버지를 파산시키고 그들의 회사를 부당하게 차지했던 모든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민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슬픔에 휩싸였다. 부모님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추악한 음모가 이렇게나 잔인했다는 것에 그녀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잃어버렸던 가족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 진우는 슬픔에 잠긴 민서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민서 씨,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갈 겁니다. 당신의 부모님은 억울함을 풀고 평안히 잠드실 수 있을 거예요. 민서는 진우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과 안도감, 그리고 진우에 대한 깊은 감사함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어둠 속에서 시작된 그들의 방역은 성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법정에서의 싸움과 진정한 치유의 시간뿐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더욱 깊어졌고 미래를 향한 희망의 빛이 되었다. 유승철 회장의 자수와 박서준의 체포 소식은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다. 언론은 연일 재벌가의 추악한 비리와 그에 맞서 싸운 김민서와 이진우의 이야기를 대서특필했다. 대중은 민서의 용기와 진우의 정의로운 행동에 열광하며 이들의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법정에서의 최종 심판뿐이었다. 재판은 시작 전부터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최지원 변호사는 강태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완벽한 변론을 준비했다. 유승철 회장은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속죄하려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유혜리와 일부 한성그룹 관계자들은 진실을 은폐하려 발버둥 쳤다. 법정에서는 과거의 진실이 낱낱이 파헤쳐졌다. 유승철 회장의 비자금 장부, 박서준의 부친과 공모하여 민서의 아버지를 파산시켰던 불법적인 인수합병 과정, 그리고 그로 인해 민서의 가족이 겪었던 고통의 시간들이 상세히 증언되었다. 증인으로 나선 강태식 변호사는 당시 사건의 은폐 과정을 생생하게 증언하며 유승철 회장의 죄를 더욱 명확히 했다. 유혜리는 증인석에 서서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부인하려 했다. 저는 아버지의 사업에 대해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저는 김민서 씨가 이진우 씨를 유혹하기 위해
접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민서에게 맹렬한 비난을 쏟아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이미 불안감이 역력했다. 바로 그때 이진우가 증인석에 섰다. 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혜리의 주장을 반박했다. 유혜리 씨의 발언은 사실과 다릅니다. 김민서 씨는 제가 먼저 접근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강인함과 순수함에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부모님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은 저의 의무이자 그녀를 향한 저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진우의 공개적인 사랑 고백에 법정은 술렁였다.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은 민서에게 큰 힘이 되었다. 진우는 유혜리가 자신을 비방하고 민서를 모욕했던 증거들을 제시하며 그녀의 거짓말을 폭로했다. 또한 그는 박서준의 증언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체포된 박서준은 자신의 죄를 경감받기 위해 유승철 회장과의 모든 공모 사실을 진술했고 유혜리가 이 모든 과정에 대해 알고 있었음을 밝혔다. 혜리는 박서준의 증언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오만한 태도와 탐욕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음을 깨달았다. 혜리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민서 역시 증인으로 나섰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는 굳건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부모님이 겪었던 억울함과 동생을 위해 홀로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지난 세월을 이야기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렸다. 저는 제가 버려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저와 제 동생을 외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진우 씨를 만나면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제 부모님의 명예를 되찾고 다시는 저와 같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민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유승철 회장과 유혜리 그리고 박서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비록 슬픔으로 젖어 있었지만 그 속에는 진실을 향한 강렬한 열망이 타올랐다. 최지원 변호사는 마지막 변론에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유승철 회장과 박서준 그리고 유혜리의 죄를 명백히 입증했다. 그녀는 법정에서 정의의 심판을 강력히 촉구했다.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다. 유승철 회장은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참회하며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서준 역시 유승철 회장과의 공모 및 증거 인멸 시도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유혜리는 직접적인 범죄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의 범행을 방조하고 민서를 모욕한 혐의로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거액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그녀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한성그룹은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입었다. 재판이 끝난 후 민서는 법정을 나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부모님의 억울함이 풀렸고 가족의 명예가 회복되었다. 그녀는 진우의 손을 잡았다. 진우는 민서의 손을 따뜻하게 감쌌다. 그의 눈빛에는 민서를 향한 깊은 사랑과 함께 그녀의 아픔을 함께 나누겠다는 굳건한 약속이 담겨 있었다. 법원 앞에서 기자들이 진우와 민서에게 몰려들었다. 두 분은 이제 결혼하실 건가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수많은 질문이 쏟아졌지만 진우는 민서의 손을 잡고 조용히 미소 지을 뿐이었다. 민서는 진우의 눈을 바라보았다. 안개 속에서 시작된 인연은 이제 밝은 빛 아래에서 진정한 사랑으로 피어나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모든 역경을 이겨냈고 이제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모든 재판이 끝나고 김민서와 이진우의 삶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부모님의 억울한 명예는 회복되었고
동생 미나는 최고의 의료진으로부터 치료를 받으며 빠르게 회복하고 있었다. 민서는 더 이상 빚의 굴레에 갇히지 않고 오로지 미나의 건강과 자신의 미래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이진우는 민서에게 진심을 담아 청혼했다. 그는 민서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다. 민서 씨, 당신은 제 인생에 찾아온 가장 큰 선물입니다. 처음 당신을 본 순간부터 제 심장은 당신을 향해 뛰었습니다. 저와 함께 남은 인생을 함께 해주십시오. 당신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제가 나누고 앞으로의 삶을 행복으로 채워드리겠습니다. 민서는 진우의 청혼의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한때 자신과 진우의 신분 차이, 그리고 자신의 아픈 과거 때문에 망설였다. 하지만 진우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의 아픔까지도 보듬어 주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우의 청혼을 받아들였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했다. 민서는 화려한 재벌가의 삶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녀는 진우와 함께 희망 나눔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그녀의 부모님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고 불우한 환경에 처한 아이들에게 교육과 의료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민서는 재단의 이사장을 맡아 직접 발로 뛰며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했다. 진우는 민서의 뜻을 존중하며 그녀의 재단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그는 JK그룹의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고 재단에 막대한 기금을 기부했다. 그는 더 이상 냉철한 사업가만이 아니었다. 민서를 통해 그는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깨달았고 타인을 위한 나눔의 삶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미나는 재단의 도움과 민서의 극진한 간호 덕분에 완치되었다. 미나는 재단의 첫 번째 수혜자가 되었고 그녀의 밝은 미소는 재단의 희망을 상징하는 듯했다. 미나는 언니와 형부를 보며 자신도 언젠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최지원 변호사는 민서의 재단 고문 변호사를 맡아 재단의 법률 자문을 도왔다. 그녀는 민서와 진우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친구로 남아 그들의 행복을 함께 나누었다. 몇 달 후 민서와 진우의 결혼식이 조용하고 소박하게 치러졌다. 화려한 호텔 대신 민서의 부모님이 생전에 좋아했던 작은 식물원에서 열렸다. 결혼식에는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재단의 아이들이 참석하여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다. 민서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진우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과 평온함이 가득했다. 진우는 민서의 임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이제 모든 아픔은 끝났습니다. 당신의 잃어버린 시간, 제가 앞으로 평생 행복으로 채워드리겠습니다. 민서는 진우의 품에 안겼다. 그녀는 안개 속에서 우연히 시작된 이 만남이 자신에게 어떤 기적을 가져다 주었는지 되새겼다. 한때 불쌍한 소녀였던 그녀는 이제 사랑하는 남편과 새로운 가족, 그리고 희망을 나누는 삶을 얻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 빛을 발하며 주변을 밝히는 존재가 되었다. 두 사람은 함께 재단을 운영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늘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민서는 도예 활동을 다시 시작하여 재단에서 아이들과 함께 흙을 빚으며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 그녀의 작품들은 이제 슬픔 대신 희망과 치유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민서와 진우는 재단 아이들과 함께 식물원 마당에 앉아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진우는 민서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민서는 그의 손을 잡았다. 아이들은 깔깔거리며 별똥별을 세고 있었다.
민서는 자신의 부모님과 동생,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을 함께해 준 진우에게 감사했다. 불우한 소녀가 운명처럼 만난 CEO, 그리고 그들의 사랑을 통해 밝혀진 진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용기와 정의, 그리고 모든 것을 초월하는 사랑의 힘이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서사였다. 김민서의 삶은 더 이상 불행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영원한 사랑과 함께 희망을 심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